심화 문제 두 번째로 전형회귀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카피 앤 에딧 클릭하셔야 이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이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데이터가 없으면 add 데이터에서 이것을 검색하시면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불러오셔도 됩니다. 자, 코드를 실행해 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파일 확인하고, 원래는 이 문제의 의도는 다중선형획입니다. 즉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 입력이 4개고 출력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중선형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x1과 y 간의 관계를 선형회기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여기 데이터.헤드 하면 헤드는 이제 앞부분에 몇 개만 보여줍니다. 5개 정도. .tail이라고 하면 뒷부분에 몇 개만 보여주고요. 만약에 한 50개를 보고 싶다 그러면 헤드에 가로에 50을 넣으면 앞에서부터 50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보면 x1부터 x4까지로 구성된 입력 부분과 y의 출력 값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출력해보면 데이터는 이렇게 쭉 해서 다 보여주긴 한데 중간에 점점점 처리되어서 사실 엄밀히 우리가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ata.columns라고 하면 칼럼의 변수를 다 출력해줍니다. 자, 우리가 처음은 이제 x1과 y의 선형회기를 풀 거니까 x1의 데이터를 x라 두고 y의 데이터를 y로 둡니다. 그런 다음 쉐입을 확인해 보면 둘 다 1차원의 사이즈는 1000개씩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확인을 위해서 스캐터라는 툴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지금 다 1000개씩이니까 1000개의 점이 찍히는데 대충 분포가 0에서 100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충 눈으로 선형성이 보이죠. 이 정도의 선이 그려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전처리를 하는데 일단 x 분포를 보면 x는 평균이 44, 그리고 맥시멈이 92 정도입니다. y 값을 보면 평균이 50, 맥시멈이 99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일하게 전처리하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줍니다. 전처리할 때는 보통 0에서 1 사이로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모델 설정을 하는데요. 시퀀셜 모델을 불러오고 댄스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모델을 시퀀셜로 설정하고 여기에 층을 하나 추가합니다. 댄스 층을 추가하고 아웃풋은 하나고요. 인풋도 x1 하나이기 때문에 인풋 쉐입도 1입니다. 그리고 컴파일 할 때는 손실 함수를 MSE,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SDD로 사용하고 매트릭스는 여기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 모델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입력이 하나, 파라미터가 두 개죠. AX 더하기 B 꼴이니까 AB 두 개가 됩니다. 이제 모델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학습시킬 때 입력 X, 출력 Y, 학습 횟수는 한 100번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손실이 0.77에서 쭉 시작해서 쭉 줄어들어서 마지막 100번쯤 되면 이제 0.03까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hist라는 변수로 저장했습니다. 학습을 저장하게 되면 그 변수에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history에 보면 우리가 손실을 계산했기 때문에 손실이 저장해 있고, 만약에 매트릭스를 ACC로 했으면 ACC 값도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validation split이나 그런 걸로 validation 데이터가 있으면 val loss, val ACC도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 학습된 weight, AB죠. AB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get weight를 써서 부르면 A 값과 B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는 이렇게 손실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함수 자체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히스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로스를 가져오고요.
여기 에포크는 변수로 사용할 에포크입니다. X축이 에포크가 표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1부터 로스의 크기가 바로 에포크 횟수죠.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1부터 여기 괄호이기 때문에 플러스 1까지 해야 len 로스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림 사이즈를 설정하고 X축은 1부터 당연히 로스 크기까지, 그리고 그림은 X축은 에포크로, Y축은 로스 값으로, 색깔은 블루로, 레이블은 트레이닝 로스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면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학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들이 있고 우리가 AB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 AB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초기화하면서 100을 나눠줬기 때문에 다시 그릴 때는 다 100을 곱해서 그려야 됩니다. 예측한 값도 Y 값도 100을 곱하고 여기 XY도 100을 곱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학습이기 때문에 조금의 에러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값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151대 값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이 과연 몇 번 학습하는 게 적절한가. 물론 이 모델은 너무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델에서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데이터 전처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전처리 과정을 생략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론인 다중선형 회귀를 하겠습니다. 다중선형 회귀라는 것은 입력 변수가 여러 개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입력 변수가 4개니까 앞에 4개를, 즉 x1부터 x4까지를 추출하는 것이 이렇게 data.ilog에서 행은 모든 행을 다 추출하고 열만 이제 0부터 4까지, 즉 0, 1, 2, 3, 즉 x1, x2, x3, x4를 추출합니다. y는 y를 그대로 추출하고요. 그래서 쉐입을 확인해 보면 1000,4 우리가 원하는 크기 맞죠? 그리고 1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x도 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확인합니다. 크기를 확인해 보면 사실 맥시멈을 보면 되기 때문에 92, 45, 90, 121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의 크기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90, 45, 90, 12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넘파이에서는 자동으로 각각의 값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y는 10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xdescribe를 다시 해서 확인해 보면 대충 다 1 정도로 크기가 조절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모델을 설정합니다. 앞에 기본적인 로드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모델 이름을 멀티리니어 리그레션에 이어서 MLR로 설정하고 시퀀셜로 설정합니다. 거기에 층을 하나 추가해서 인풋 쉐입은 인풋 변수가 4개이니까 4가 되고요. 출력은 값이 하나니까 1로 됩니다. 로스는 MSE로 하고 옵티마이저는 SGD로 해서 200번 정도 학습시켜 봅니다. 그러면 손실이 0.9에서 점점 줄어서 0.01까지로 줄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get weight를 해보면 이렇게 weight가 4개, 앞에 4개,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이어스 하나가 설정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이 저장된 값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손실값에 대해서 역시나 손실이 앞부분에서 급속히 줄고 뒤에서는 조금씩 줄어서 계속 줄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실 그래프까지 확인해 봄으로써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학습이 가능합니다.